자, 이제 청대 장편 소설 중에 언정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인 성세인연전 그리고 홍루몽을 만나보셔야 되겠는데요. 우선 성세인연전은 포송영이라는 사람이 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요. 전생 여기 보면은 성세인연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뭔가 인연이 예 대를 이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전생하고 금생에 걸쳐서 사람들이 막 인연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인과응보를 주제로 한 그런 소설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우선에 전생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조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우 한 마리를 싸서 죽이고 껍질을 벗깁니다. 그런데 이 조원이요. 첩에 빠져가지고 정실 부인을 학대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정실 부인이 자살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번 생애죠. 예, 조원은 적희진이라는 사람으로 그리고 여우는 적희진의 처로 그리고 이전의 부인은 첩으로 또 환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전 생애에 여우 그리고 정실 부인 그리고 조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포지션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생에는 각각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적희진의 처하고 첩이 지금 보면은 이전 생애에서 각각 이제 조원한테서 좀 박해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짐승이나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이번 생에서는 이유도 없이 계속 남편을 학대하는 이런 인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시부모님은 화병으로 결국 죽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런 어떤 얽혀있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고승이 나타나서 그 업보를 일러주면서 금강경을 읽어줍니다. 여러분 이거 유명한 불교의 경전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업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이전부터 있어 왔던 어떤 그 인연의 그 얽히고 설킴을 풀어주는 경전으로는 역시 금강경이 최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만 번을 읽어주자 예전부터 있어 왔던 이런 원업이 소멸돼 가지고 결국은 결말이 나게 되는 그런 소설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 성세 인연전은 중요합니다. 우선은요 일반적인 남녀 관계의 구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제자가인 소설의 구도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일단 높게 평가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백화체. 백화체는 뭐라고요? 구어체. 현대 현대어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언어를 구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문학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물의 성격 감정이 굉장히 뚜렷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 그 인물들이 이 성세 인연전이라는 소설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제 몫을 해내고 있는 이런 과정이 제대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소설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현대 소설 비슷하게 나아간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홍루몽은 그야말로 중국 소설의 고전 소설 중에서 그야말로 넘버 원이죠. 이게 원래는 석둑이라고 80회가 있었어요. 이걸 이제 조점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뒤에 이게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40회를 고학이라는 사람이 추가로 써가지고 마침내 홍루몽이 완성이 됩니다. 조점은요 귀족 집안 출신이었는데 10살 불과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초등학교 3, 4학년 나이죠. 이때 집안이 몰락해가지고 그 뒤로는 가난하고 비참한 그런 상태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런 어떤 과정이 홍루몽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여러분 홍루몽의 구성을 보면요. 주요 인물은 가복이라는 그 어떤 잘 사는 집의 그 기공자죠. 예, 남자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 금능 12차 12사람이 나옵니다. 이 금능 12차 이 가보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중국에 어학연수 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놀러 가면은 기념품 사지 않습니까? 제가 첫 번째로 산 기념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거의 다 분실했고 벌써 몇십 년 전 이야기니까요. 아마 아직 이제 금능 12차는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어디에 처박혀 있을 겁니다. 네, 제 책상 서랍에 있어요, 이거. 예.
그 정도로 유명한 거예요. 예, 금능 12차입니다. 전체적으로 홍루몽의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 가복의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버무려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홍루몽의 특징은 이게 이제 이전의 어떤 중국 고전 소설만의 특징인 장외 소설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이전에는 회별로 이렇게 막 토막쳐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각 인물들의 생활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종합돼 나가면서 전개되는 이런 방향, 현대 소설의 특징이죠. 이것을 구현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다른 장외 소설하고 다른 겁니다. 현대 소설하고 현대 소설한테로 접근된 그런 발전된 장편 소설의 형식을 채택을 해서 중국 소설사에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홍루몽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루몽의 인물 형상이 중요한데요. 이전의 소설들의 인물은 몇 가지 종류로 분류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홍루몽은 조금 다릅니다. 각 인물들이요, 독특한 성격과 풍모를 지닙니다. 이 12, 여기 보면은 역시 이제 주요 인물은 가복하고 금능 12차였거든요. 그런데 이 금능 12차 중에서도 임대옥하고, 임대옥이 가장 이제 그 대표격인 여자 주인공이에요. 가복하고 임대옥 딱 두 사람 봐야 되겠는데요. 이 두 사람만 파악하자면은 이전 종류의 어떤 이전에 나왔던 소설의 인물들의 성격하고 사실상 비슷해요. 전형적인 제자 가일 소설의 주인공이라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요, 나머지 인물들은 우리 주변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인물들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귀족들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회의 일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각자 이제 각자만의 문제점이 있는 그런 인물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다양한 인물들이 이 작품 안에서요, 망해가는 집안과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이 인물들 각자의 문제점을 제시를 하면서 그게 종합적으로 이제 그 인물들 어, 나름의 어떤 각도에서 설명은 되어지고 있는데, 종합해가지고는 결국 한 귀족 과정의 몰락을 묘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결국은 보자면은 전제군주 시대에서요, 어떤 귀족들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 그리고 그 이면의 모순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데 홍루몽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홍루몽의 어떤 문학적인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중국 청대의 가장 대표적인 장편, 언정 소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장편 소설, 예, 성세인연전 그리고 홍루몽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